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민영삼TV의 민영삼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금주 들어서 갤럽 조사로 67%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6%, 마이너스 6%가 되었습니다. 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폭우 추락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가 하는 원인 분석과 앞으로 그러면은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더 빠질 것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먼저 왜 이렇게 6%나 대비 추락했을까? 사실 이 조짐은 지난주 1월 15일 다른 조사에서도 1%가 나타났고 1% 마이너스로 기록이 됐었고 또 다른 조사에서도 상당히 한 3% 정도가 빠지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. 그 전 1월 15일을 전후로 한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하고 한 조사가 있고 또 TBS하고 한 조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조사 중에 하나는 놀라운 게 CBS가 리얼미터하고 조사를 해서 15일 날 발표한 조사에서는 청년층의 지지율,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전주에 81.9%였는데 72%로 근 9%가 확 빠졌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도 2030의 문재인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 세력이었던 2030의 지지율이 아주 쭉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6%나 추락한 게 됐습니다. 2030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암호화폐,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, 갈팡질팡,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을 뺏어버리는 이런 무지몽매한 장관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오락가락 행보에 2030의 지지율이 쭉 빠진 것 같습니다.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하면서 지금 20대 청년들이요. 한 예를 들면은 지가 아르바이트를 벌어서 한 200만 원 모아놓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납부금 낼 거 부모님한테 타놓은 거 미리 타놓은 거하고 합쳐서 700만 원을 이 가상화폐를 나름대로 이걸 7천만 원으로 5천만 원 늘려보려고 꿈을 안고 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도박이다. 그래서 폐쇄하겠다. 이 한마디에 53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. 이게 등록금 어떻게 냅니까? 지금 대체적으로 2030 젊은이들이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수십만 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 거래는 주식과 거래와는 또 달리 이 스마트폰으로 24시간 365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등락폭도 크고 그리고 초장에 했던 사람들은 지금 70배에서 500배까지 지금 사실은 재산을 증식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아주 능한 2030 우리 그 젊은이들이 지금 다 한번 해보려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. 얼마나 큰 돈입니까? 정말로 100만 원, 2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만 늘려도 또 500만 원 가지고 2천만 원, 3천만 원만 늘려도 이 젊은 애들이 1년을 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청년 실업률이 지금 IMF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체 실업률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, 알바자리가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애들이, 우리 아들, 딸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금융위원장이나 경제 관료들도 우우하니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폐쇄하고 규제 일본도로 나간다고 하니까 폭락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무슨 청와대에서 확정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을 꺼가지고 다시 또 상승했다가 널뛰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뭐 평론가들이나 또 뭐 여론조사 분석가들도 다 얘기합니다. 대체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이 오락가락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 청년들의 미래의 꿈을 뺏어버렸다.
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대거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한 청년들,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을 뺏어버리는 정책이 또 있었습니다. 두 번째로 오히려 이게 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남북 단일팀,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떠나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핵 문제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피땀 흘려서 올림픽에 예산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권을 한 아이스하키 팀을 우리 애들 딸들을 갖다가 내보내면 되지 우리 딸들의 출전 기회를 박탈하면서까지 왜 북한 애들을 갖다가 집어넣느냐 이거예요. 예?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? 그 눈물적인 그 감동의 스토리를 피아니스트 꿈을 접고 아이스하키 선수로 온 젊은이도 있었고, 예? 다른 의사, 간호사, 그런 전문직의 그 꿈을 접고도 또 와서 아이스하키 선수로 온 젊은이도 있었고, 이 애들을 갖다가 출전 기회를 박탈시킨다? 이 정부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국민,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남북관계를 먼저 생각해요. 예? 남북관계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한 게 뭐 있습니까? 비핵화를 이걸로 이뤄낼 수 있습니까? 물론 비핵화로 가는 대화의 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고 대한민국 젊은이가 먼저 아닙니까? 거기다 대고 뭘 하겠습니까? 이낙연 총리께서는 아이스하키 팀은 메달도 못 따는데 좀 북한 선수나 주면 어떻습니까?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불난데 기름 부은 격이에요. 그리고 이 총리보다 더해요. 이렇게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휴화로 가신 거예요? 목소리가 제가 높아졌습니다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이 일은.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바쁜 나중에 선수촌에 가서 아이스하키 선수를 만나서 아이스하키 선수들, 그 젊은 우리 딸들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생각하기에 뭐겠어요? 이거 협박하러 온 거예요? 문재인 대통령 물론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길게 생각해서 남북 단일팀으로 이루어서 하면은 그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명장면으로 기록된다고 설득하러 가셨겠죠. 그 설득이 됩니까? 그게 그 명장면이라고 또 무슨 경기도 교육감분도 또 숟가락 들고 오셨더만요. 무슨 역사적으로 큰일을 한다고. 우리 딸들이 지금 그걸로 설득이 되겠어요? 그리고 국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? 요즘 통합으로 바쁜 안철수 대표가 통합에 하니까 거기 거저먹기로 살짝 따라가는 그 유승민 대표도 한 말씀 하셨더만요. 근데 이 말씀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. 그런 스포츠 단일팀에 하나로 된 명장면을 만든다는 대통령의 그 말씀은 명장면을 만들어서 개인을 희생시킨다? 이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거예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직접민주주의, 전체주의적 지지율이 좀 높아가지고 아주 오만하게 전체주의적으로 내가 가서 설득하면 된다. 너 만기칠람, 내가 모든 걸 나서서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따라온다.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닌가. 그게 바로 이 유승민 대표가 얘기하는 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. 전체주의적 발상.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?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얘기인데 전야제를 금강산에서 한다고요? 아니 평창올림픽, 대한민국에서 평창올림픽을 열리는데 대한민국 그 경치 좋고 그 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어우러져 할 수 있는, 그리고 세계 만방에 중계방송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딱 놔두고 왜 금강산에 가서 전야제를 합니까?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을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금강산에 가서 합니까? 전야제를? 이것도 유승민 대표도 비판했더만요. 유승민 대표가 대북 관계는 좀 보는 눈이 있은 것 같아요. 네? 이건요, 유승민 대표의 의견도 저 동의를 합니다. 결국에 금강산 돈이 딸리니까, 북한 저들이, 김정은 독재체제가 돈이 딸리니까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 포석에 딱 말려든 거다.
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게 바로 가상화폐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,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어서 그 정책, 이 정책에서 관통된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을 뺏어버렸다는 거고,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설 자리를 살짝 뺏었다, 새치기했다는 거예요. 그럼 그 새치기에서 누구한테 줬냐? 북한한테 줬다는 거예요.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,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보다,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청년들보다 북한과 북한 청년들, 북한 대북 관계가 먼저냐?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지지 철회하겠다, 이렇게 된 게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그러면 이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? 다음 주에 회복이 될까? 저는 상당히 회복할 요인이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상승시킬 요인이 없죠.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컨벤션 효과,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따르는 기저효과, 그러니까 기본만 해도 이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하는 컨벤션 효과와 기저효과에서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.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요, 92년, 93년 취임해서 초창기에 90%대까지 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계속 70%대를 유지했는데요. 근데 아무튼 이 기저효과하고 컨벤션 효과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계속 이미지 정치, 그리고 반사이익, 기저효과 반사이익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, 그러면서 정책의 오류가 워낙 크게, 정책 오류도 사실은 이 단일팀과 가상화폐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.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나, 경제정책이 얼마나 오락가락해서 경제정책이 지금 현재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얼마나 많이 누적됐습니까? 소득주도 정책이라 해서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해가지고 뭐 너무 편향되게 몰아붙여가지고 최저임금을 16.4%나 대폭 상승해가지고 자영업자, 식당주인, 소상공인들 지금 다 나가떨어지면서 일자리는 일자대로 절벽으로 없어지고 이런 것이 누적됐어요. 그리고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수능 변경 오락가락,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유치원 영어 금지. 3만 원 주면은 우리 딸들, 애들, 어린아이들 유치원 방과 후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걸 금지시킨다니까. 그러면 30만 원, 50만 원 주고 영어 학원 보내야 돼요. 그럼 영어를 안 시키든지. 그럼 우리 학부모들이 영어 안 시키겠어요? 할아버지들이 지금 연금 타가지고 손녀들 영어 교육 시키려고 30만 원, 20만 원 거기다 다 꼬라 박아야 되겠어요? 아니, 거기다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? 제가 좀 지식인으로서 꼬라 박는다는 말은 좀 유의하겠습니다. 이런 정책들, 경제정책, 일자리정책, 최저임금 인상정책, 유치원정책,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던 차에 가상화폐 정책이나 20대들이 그런데다가 각자 기름 부으면서 아이스하키 단일화 정책하면서 이 총리 발언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정책의 오류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,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핵심 지지 세력이 2030 아니었습니까? 지역적으로 호남 지역이었고, 이제 호남 지역들만 유보하거나 또 아니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찌됐건 문재인 후보를 찍지 않았던 다른 국민들이 이제 결집돼서 나오게 되면은 이 지지율은 오히려 더 하락돼서 60% 초반 50%대까지 갈 수 있다. 근데 이제 평창올림픽이 2월 9일날 있기 때문에요, 조금 큰 폭의 하락은 되지 않고 또 이제 문바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. 온통 작업을 하면서. 문바들 또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 생일잔치에서 1200만 원 들어가지고 지하철 광고해가지고, 아니 무슨 평양 어디 시내에 꼭 비교는 아니지만 평양 시내에 무슨 김정일이 김일성이 생일잔치 축하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건 아니지만, 청와대가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국민이 받으면 좀 썸뜩했어요. 저도 좀 썸뜩했다고요. 문바들이 이렇게 너무 극성 부리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번에 문바들이 아무리 움직여도
반전시키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찾아뵙겠습니다.